자, 엔비디아 최근 들어서 13% 가까이나 떨어졌죠. 유사남의 비키니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왜 떨어졌는지 앞으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한 6.8%가량 떨어졌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성적이 13%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유사남이 원래 비키니를 입기로 했던 150불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게 제가 잘해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과매수 상태였는지는 조금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럼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이겠죠. 자,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선반영된 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자, 일단 주가에 반영된 호재들이 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리밸런싱으로 인한 자금 유입. 사실 저번 주부터 XLK가 리밸런싱 한다라면서 10조 원의 자금이 엔비디아에 들어올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레발을 쳤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높은 성장성. 사실 엔비디아 자체가 마소나 애플보다 매출이나 수익 구조 자체는 아직까지 똑같은 레벨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성장성으로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시키는 주가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총회에 대한 기대감, 요 정도가 선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제가 블룸버그를 뒤져보고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을 좀 뒤져봤는데 그 안에서 주가의 하락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보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인 자금 유입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높은 멀티플,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쉬어갈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리밸런싱으로 인한 자금 유입이 좀 더뎌요. 요것도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내부자에 대한 매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애플과 마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애플의 5분의 1, 마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출을 내고 있고요. 수익 같은 경우는 애플의 2.5분의 1, 뭐 정확히 말하면 5분의 2죠. 5분의 2, 그리고 마소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 결국 멀티플이,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애플과 마소의 2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높은 멀티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양의 가중치를 성장성에 뒀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높은 성장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멀티플 자체를 적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대단한 회사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여전히 높은 멀티플을 유지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사실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커다란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430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매도세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블룸버그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지금 현재 너무나 커다란 불마켓, 우리가 지금 당장 상승장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좀 엔비디아가 숨을 고르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리밸런싱의 사실 생각보다 나오기는 나왔고 발표가 되긴 했는데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XLK에 대한 리밸런싱이 하트비트 트레이딩이라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서 시장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이 XLK라는 ETF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했다라는 게 사실상 증거로 드러났는데요. 일단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 바깥에서, 나스닥 바깥에서 기관들과 거래를 통해서 훨씬 더 싼 값에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XLK가 리밸런싱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 하트비트 트레이딩이 뭐길래 이게 어떻게 세금도 아끼고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덜 주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젠슨 왕이 사실
매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엔비디아 주식들을 꽤 많이 매도를 했는데 앞으로도 커다란 매도 계획이 좀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젠슨 황 CEO가 저번 주 기준으로 7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약 94.6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평균 가격은 하나당 약 131.44달러의 아주 높은 가격에 잘 팔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사실 뭐 갑작스럽게 엔비디아가 회사가 안 좋아져서 판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젠슨왕 이미 셋업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130달러에 도달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를 하겠다라는 10B5-1이라는 거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엔비디아가 반대로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젠슨왕 CEO가 걸어놓은 매도 계획이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젠슨왕 CEO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주식 분할 기준으로 이제 600만 주에 해당하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저 600만 주를 매도할 수 있는데 그중 72만 주를 매도를 했으니까 나머지 528만 주는 2025년 3월까지 매도 예정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원래는 엔비디아가 분할 전에는 60만 주 정도였는데 결국 분할 후에 이제 10분의 1, 10대 1 분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주식수가 늘어나게 됐고요. 금액 자체는 전과 동일한 수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사실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이번 주에 스케줄이 좀 있는데, 자,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기대를 해야 될지, 무엇에 대해서 투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일단 주주총회에서 나올 안건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 세 가지가 있고, 주주의 제안들,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주주의 제안들과 회의 전에 적절히 제출된 기타 안건들을 처리한다라는 게 이번 주주총회의 주요 스케줄인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안건이 뭐냐면 이사회에서 지명한 12명에 대한 이사에 대한 선출을 과연 뽑을지 말지를 투표를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갖고 없었지만 12명의 사람들이 이사로 뽑히게 되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로버트 씨는 독립투자자 및 독립 컨설턴트고요. 두 번째로 텐 씨는요. 일단 서럴힐 벤처스의 전 매니징 디렉터, 존 씨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기계공학 석좌 교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리시스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재료과학 및 공학물리학 교수. 젠슨 왕은 다들 아시는 엔비디아의 CEO, 더 고트죠. 자, 그리고 단 허슨 같은 경우는요. 국립풋볼리그 NFL의 전 최고 마케팅 책임자, 그리고 하비 같은 경우는 스퀘어웨이브의 매니징 파트너, 멜리사 씨는 타코벨 인터내셔널의 사장, 스테픈 씨는 회장 및 선임 고문 쿨리에, A 브룩 시웰 씨는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트의 벤처 파트너, 아티 같은 경우는요 일라이 릴리, 다들 아시는 회사죠. 전 수석 부사장 및 최고 정보 디지털 책임자, 그리고 마크 씨 같은 경우는 SQ 캐피탈의 매니징 파트너. 이렇게 12명의 이사가 선출이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사실 이분들은 다 무난히 패스가 될 것 같죠. 딱 아무리 봐도 흠잡을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 안건은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안건은 경영진에 대한 보수와 보상에 대해서 과연 이사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투표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샐러리를 적어놨습니다. 젠슨 왕 CEO는 25밀리언, 콜레트 AJ 씨는 12밀리언, 데보라와 티모시 씨는 10밀리언씩이 지금 현재 경영진에 대한 보수 보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앞으로 1년간의 실적 그리고 5년간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 전년도와 동일한 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 일론 머스크처럼 50조 원, 70조 원 가져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두 번째 안건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은 바로 PwC를 현재 우리들의 회계법인으로 고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일단 이 PwC가 앞으로 회계를 진행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회계 비용 자체는 전년도보다는 소폭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한 약
9%에서 8%가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커다란 회계 비용의 상승으로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나 그런 것도 감안을 했을 때는 저 정도면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주주들의 현장 제안과 회의 전에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처리는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요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던 전체적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 과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블랙웨어를 언제 출시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다 추가적인 기계들은 언제 나올 거냐, 우리의 옴니버스는 멋있다, 이런 부분들 아마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을 놀래킬 만한 새로운 정보가 아마 포함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쭉 봤는데요, 새롭게 나올 만한 새로운 목표나 아니면 새로운 계획 같은 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직접 아마 라이브로 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보는 도중에 내가 놀랄만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랑 꼭 같이 보게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주총회 꼭 유사남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XLK의 왜 이 ETF 리밸런싱이 엔비디아에 못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심도 있게 왜 ETF가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이렇게 ETF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한번 이것도 영상 봐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모든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